화끈한 주식 상승을 하는 투자는 아니기 때문에 실적의 변동성이 매우 낮고 그 다음에 높은 배당을 주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하이 싱글 또는 미들 싱글을 수익을 내가 수취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츠를 관심을 가져도 좀 괜찮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예, 그 부동산을 어떻게 보면 언더라잉 에셋, 기초 자산으로,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하고 임대 수익을 내고 부동산을 매각하고 매입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 주식에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집합투자기구 펀드 형태로 보긴 하지만은 어떤 곳에서는 주식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곳에서는 집합투자기구로 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친숙하게 이해하기로는 부동산 기업에 투자하는 주식을 펀드에 담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리츠, 그러니까 미국이나 일본이나 홍콩, 호주, 유럽, 영국 이런 곳에 다양한 나라의 다양한 섹터, 예를 들면 물류창고 아니면 오피스, 임대주택 이런 다양한 리테일까지 다양한 섹터의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직접 투자하면 배당을 바로 수취를 합니다. 하지만은 펀드 같은 경우 배당을 바로 수취를 안 하겠죠. 이제 갈수록 리츠가 국내에서는 아마 직접 투자하기에 접근하기 편할 거예요. 내가 어느 지역에 있는지 친숙하고 이런 식의 이제 투자자의 마음이 편안할 수 있겠죠. 부동산이라는 게 아무리 기초자산을 영위한 기업이라고 하지만은 이 부동산 사이클이 전 세계적으로 딱 한순간에 딱 맞춰서 동시에 움직이진 않아요. 우리나라가 지금 오피스 공실률이 어떻게 보면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지금 공실률이 1.78%로 역사적으로 7개월 연속으로 최저점을 경신하고 있거든요. 반면 유럽 같은 경우는 공실률이 일본보다 당연히 또 높아요. 그리고 리테일 같은 경우에도 리테일 다 안 좋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아마존 효과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도 리테일 안 좋게 보고 호주 같은 경우에 리테일 안 좋게 보는데 홍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마카오랑 다리가 연결이 됐고 중국이 중산층 확대되면서 홍콩으로 놀러 오는 세력들이 있다 보니까 리테일이 전 세계적으로 되게 호황인 리지언이 바로 홍콩이에요. 이런 것들을 다 알기에는 개인 투자자가 접근하기엔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네, 저희도 이제 원래는 위탁을 줬었는데 3월 달까지만 해도 하나 라살 글로벌 리츠 펀드, 즉 라살 자산운용사에게 맡겼었거든요. 저희가 사실 자체적으로 운용을 이제 재작년 더 오래전부터 자체적으로 직접 운용을 했었고 어떻게 보면 그 운용 노하우가 이제 성과로 반영되는 게 재작년 말부터 좀 반영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일본 리츠나 아시아 리츠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에 시장 대비 크게 아웃을 했어요.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있는 하나 재팬 리츠 같은 경우에는 시장 대비 6% 이상 아웃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시아 리츠 같은 경우에도 7% 이상 시장 대비 더 잘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직접 운용을 전환하게 된 게 우리가 자체적으로 노하우가 쌓였던 부분도 있고 시장 대응을 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민하게 한번 해보자 라는 측면에서 시장 대응 완화리 해서 운용 노하우를 좀 집대성해서 운용을 해보자 라는 수익률 제고 측면에서 고려가 됐던 겁니다. 예, 어떻게 보면은 사실 이제 수익률 부분은 이제 시작을 했으니 결과로서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 구조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변화는 예전에는 라살 이제 자산 운용이 직접 운용을 했기 때문에 하나의 뷰가 들어가 있다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용하는 뷰와 자문사가 DWS 그룹 내에 있는 리프라는 리츠펀드를 운용하는 디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이제 뷰를 같이 혼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어떻게 보면은 한쪽으로 바이어스 된 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그 시장이 안 맞았을 때 리스크를 해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여러 가지 뷰를 우리가 이제 비교를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좀 더 좀 검증 측면에서 보수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예, 핵심 전략이 크게 하나가 변했습니다.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DWS 내에 있는 그 리프라는 리츠 운용 팀의 자문을 결정하게 된 게
기존에는 어떻게 보면 국가 배분, 저희도 사실 아시아 리츠를 하지만은 국가 배분, 섹터 배분 정도로 이제 크게 탑다운적으로 이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분류를 통하고, 그 다음에 기업을 선정했다 한다면, 저희가 이제 글로벌 리츠를 직접 운용하는 스킴은 28개의 바스켓을 이제 나눠서 더 세분화해서 이 기업들의 한 350개 정도 되는 기업들을 나누고, 거기에 따른 바텀업을 기업 분석을 통해서 저희가 운용을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은 기존에는 뭐 일본 오피스, 그냥 뭐 미국 산업재, 뭐 이런 식의 어떻게 보면 분류였다면, 지금은 저희가 봤을 때는 성장하는 리치 기업들도 있거든요. 헬스케어 이런 것들 성장할 수도 있고, 그런 또 군으로 바스켓을 나눈 거죠. 그리고 호주 성장주, 아니면 일본 내 임대업 위주, 이런 식으로도 나누고, 아까 얘기했듯이 섹터들도 나누고 국가들도 나누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한 뎁스 더 세분화해서 분류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주가의 움직임 측면에서 저희가 좀 접근하는 게 또 정교해지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절대 비중이랑 상대 비중을 두 가지로 나눠 설명드릴 수가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벤치마크라고 하죠. 비교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다 보니까 비교 지수에 우리나라 전 세계 주식시장처럼 미국이 아무래도 압도적으로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50%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2%에서 55% 왔다 갔다 하게 이제 들어가 있다 보니까 절대 비중으로는 아무래도 미국을 가장 많이 넣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단일 국가로 봤을 때는 일본이 두 번째로 많이 10% 초반 정도로 많이 넣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그렇게만 볼 수는 없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제 비교 지수 대비로 얼마만큼 더 많이 넣느냐, 다시 얘기하자면은 얼마만큼 이쪽이 이 시장이 좋아 보여서 비교 지수 대비 많이 넣느냐라고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저희는 좀 일본을 많이 주목하고 있습니다. 하나 재팬 리츠도 작년에 성과가 좋았듯이 올해도 지금 한 6% 이상 벌써 YTD로 나왔다고 이제 저희는 확인을 했는데, 아무래도 일본 시장 자체가 여러 가지 호황들이 있죠. 첫 번째로는 정책 금리를 올리지 않는 나라, 독단적으로 금리 인상을 작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독단적으로 저금리를 유지할 수 있는 체력이 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의 조달금리 측면에서 상승 압박이 없는 나라라고 볼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이 경기가 사실 GDP나 산업생산이나 이런 부분은 되게 인플레이션이 안 나오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별로 안 좋게 보실 수 있지만은, 우리가 투자하는 상업용 부동산 측면에서 일본 리츠의 절반 가까이가 오피스인데, 오피스는 수급적으로나 그 다음에 타이트한 고용시장, 그 다음에 10월부터 시행되는 외국인 근로자 이제 유입되는 부분, 그 다음에 고용 문화 변화, 예를 들자면 야근을 철폐하면서 더 많이 인력을 충원하고, 이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 오피스 시장이 매우 견조한 모습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본 오피스뿐만 아니라 내년도에 개최될 도쿄올림픽 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일본 오피스를 가장 저희는 비교 지수 대비 높게 가져가고 있고요. 섹터 측면에서는 또 저희가 이제 미국에서 물류창고를 또 많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물류창고가 수급적인 측면에서 향후에 공급량도 다른 섹터 대비 제한적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임대료 상승이 빠르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수급적으로 좀 수요가 더 많다 보니까 물류 창고의 가격 상승 부분도 또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는 미국 시장에서는 좀 물류 창고를 좀 많이 투자를 하고 있고, 멀티패밀리라고 하죠. 아파트. 왜냐하면은 이제 밀레니얼 세대가 미국도 지금 이제 사회 진출을 했고 집을 살 시점이 다가왔거든요. 고용 시장 자체도 지금 되게 50년 내에 역사적으로 타이트한 수준, 매우 실업률이 낮은 수준을 유지를 하고 있고, 그래서 트럼프 정부의 감세 혜택 때문에 계속적으로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는 국면이 있기 때문에, 아직은 되게 체감적으로 확 느낄 정도로 데이터가 임금 상승이 나오고 있지는 않아도 그래도 상승 기조에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밀레니얼 세대가 집을 사는 이 시기와 맞물려서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꾸준하게 일어나고 있다라고 저희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예, 첫 번째로 리츠는 부동산업을 이제 기초자산, 그 다음에 기업이 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은 아무래도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세 번째도 이제 지역이라고 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아무래도 우리나라만 해도 서울과 지방의 부동산 가격의 변동률로만 봐도 아무래도 서울이 이제 상승폭은 더 크고, 어떻게 보면은 뭐 상승폭 하락폭 다 따져도 안정적으로 좀 하락이 지지가 되고 상승 시에는 좀 더 뭐 탄력을 받을 수도 있고, 물론 이제 가격이 너무 낮은 지방 같은 경우에 상승폭이 더 클 수 있으나 어찌됐건 실물 가격을 방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리츠 기업을 볼 때, 리츠는 보통 이제 1사1물 형태의 펀드랑은 좀 다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의 리츠 기업이 하나의 물건을 편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은 저희가 보고 있는 선진 리츠 기업들은 하나의 회사가 뭐 많게는 뭐 300개, 적게는 10개 이렇게 많은 물건을 편입한 기업을 투자하기 때문에 얘네들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의 위치가 되게 중요하다라고 저희는 첫 번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주식이기 때문에 주가가 계속 움직이지 않습니다. 보통 밸류에이션을 할 때 그 시가평가한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어느 위치에 있느냐, 순자산 가치 대비 주가가 너무 높으면 아무래도 이거는 밸류에이션이 고평가된 기업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적당한 가격이나 그 밑에 있으면 아무래도 업사이드 포텐셜이 충분히 있다라고 보는 거가 있고, 세 번째로 저희가 또 보는 거는 결국 임대 수익이 성장을 하느냐 측면도 저희가 보는 거죠. 첫 번째가 이제 위치는 토지 가격, 부동산 가치 상승이 되느냐라는 측면이라고 하면은, 세 번째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임대 수익, 즉 넷 오퍼레이팅 인컴, NOI가 성장하는 기업, 그 부동산을 얼마만큼 얘네들이 잘 관리하고 전문적으로 임대료를 잘 높게 받는, 이런 게 어떻게 보면 NOI 그로스 측면에서 성장하는 게 보인다고 하면은 이 기업은 앞으로도 배당 가능 이익을 계속 성장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임대료 측면, 그다음 부동산의 가치 상승이 가능성이 있는지, 이제 밸류에이션 이런 부분을 어떻게 보면 복합적으로 지역까지 고려해서 투자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